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신종호입니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는 조카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바로 백범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 한 구절인데요. BTS 리더 RM이 어느 시상식에서 소감으로 언급한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한 권의 책보다 파급력이 큰 K-팝의 전성시대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도 대중문화 교육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전문성을 또 강화시키고 또 교과과정의 그 실질적인 연구가 앞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양한 대중문화를 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지금 현실에서는 맞다고. 미디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비하는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 또 교사가 교육적 개입과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바른 시각으로 대중문화를 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2020년) 교육부가 발표한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를 보면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직업이 옛날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요? 일단은 크리에이터, 그다음에 웹툰 작가, 그다음에 가수, 또 프로게이머. 우리 아이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긴 하던데. 그러네요. 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 뭐 의사, 뭐 교사, 그렇죠. 뭐 심지어 대통령 이런 게 많았는데 맞아요. 주로 이제 뭐 공직이라든지 또는 뭐 월급을 이제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또 그런 맞아요. 거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좀 대중문화와 좀 많이 관련이 있는 그런 직업들이라 좀 다양해졌네요. 그럼요. 네. 그 이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적인 직업을 아이들이 선호를 했는데 지금 많이 변하게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대중문화하고 관련된 직업이 인기가 많아졌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네. 먼저 박준호 선생님. 박준호 선생님. 네. 네. 대중문화와 관련된 직업들은 항상 인기가 많아왔습니다. 그런데 과거하고 조금 다른 것은 이제는 누구나 생산자가 되고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웹툰도 그냥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웹툰 작가가 되고 싶고 뭐 너튜브에서 크리에이터도 된다거나 좀 더 나이가 이제 성장하면은 앱도 직접 개발하는 앱 크리에이터까지 욕심을 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직업들을 실제로 미디어에서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고 자기도 할 수 있다. 이런 환경을 보면서 자라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반 한 최근에 작년, 재작년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진로 수업 때 항상 3위 안에는 크리에이터가 꼭 들어갑니다. 그래요? 예? 차영 선생님 어떠세요? 예, 좀 선생님들 사이에 우픈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픈 이야기.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친구들보다 그림 그리는 친구들이 더 많은 것 같다고. 진짜요?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보면 그 교과서나 이제 연습장에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저희 때도 왜 국어하면 거기다가 이렇게 여백 치우고 맞습니다, 뭐 그런 맞습니다. 그림을 그렸는데.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그림을 잘 그려요. 아,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창작 활동하는 친구도 많고요. 너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지금 그 조회수 10,000회, 10만 회 이런 걸로 수익을 창출하는 친구들도 그래요? 학생들이요? 예. 이제 주로 게임 같은 것들을 이제 녹화하고 해설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어쨌든 그런 친구들이 뭐 대다수는 아니지만 한 학교에 유명한 친구들이 한두 명씩 꼭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학부모님으로 오셨는데 네. 어떠세요? 네, 저희 작은 아이도 예. 꿈이 크리에이터, 웹툰 작가예요. 그래서 집에서 가끔 저희들 고양이가 많은데 이제 고양이를 소개를 한다던가 아니면 장난감 어릴 때부터 이 장난감에 대한 소개를 한다던가 이런 거를
동영상으로 이렇게 찍더라고요. 뭐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밀어주실 겁니까? 저희 자기가 구체적인 플랜을 세운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밀어줄 수 있습니다. 플랜을 세우겠다는 얘기는 글쎄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아니, 이번엔 연예인 한번 좀 알아볼게요. 예. 뭐 또 학생들 중에서 진짜 이렇게 연예인이 되고 싶은 친구들도 굉장히 요즘 많잖아요. 그런 것 근데 같습니다. 실제로 그 연예인 그 소속사에 소속돼가지고 지망생으로 활동하고 있는 어떤 그런 학생들의 통계? 뭐 이런 게 좀 있기는 있나요? 그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네. 2년마다 한국 대중문화예술 산업의 실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다가 그 연예 기획사를 하게 된다라면은 저쪽에 이제 그 등록을 하게끔 돼 있는데요. 제가 19년도 조사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기획업의 매니지먼트 하는 그 업체가 2,100개가 등록이 되어 있고 그렇게 많아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소속 연예인의 숫자로는 약 9,100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야. 근데 재밌는 통계는 그 연예인 중에 가수 보컬에 관련된 연예인이 약 4,000명 정도 돼 있고요. 아, 거의 한 반 정도. 예, 그 다음에 연기자가 한 3,4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10대 청소년이 그 중에서 얼마큼 될까라고 좀 살펴봤더니 약 한 그 6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전체 소속 연습생 중에 40에서 50% 정도가 10대 청소년들이 지금 연습생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 뭐 지금 2년 전이니까 지금은 좀 상황이 변했겠지만 이 정도의 어떤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렇게 소속사는 이제 기획사 같은 데서 이렇게 키워지는 어떤 시스템들 있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노예 계약이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철저하게 상품이잖아요, 거기는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을 너무 상품처럼 이렇게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폐단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자본이 투자가 되고 굉장히 상업적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길러지다 보니까 교육의 불균형이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고 목표하는 가수가 된다든지 탤런트가 된다든지 그 한 특정 분야에만 전문으로 몰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 공교육이 어떻게 보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학교를 이렇게 자퇴를 하고 기획사에 그냥 연습생으로 이렇게 그냥 소속돼서 이제 검정고시를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교육을 포기하고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이런 학생들이 유명한 연예인이 되면 모르겠지만 이제 데뷔를 못하게 되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진로를 선택하는데 공교육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힘들다고 볼 수 있어요. 또한 정신적으로나 소속감 같은 거에도 문제가 있어서 이제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기는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폐단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15세 미만은 근로 계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후견인이나 이런 부분에 좀 허락이 있어야 되고 그랬을 때 지금의 상황에서는 연습생 구조나 내지는 그런 연예인이 됐을 때 그런 청소년들의 근로권이 제대로 보장이 되느냐에 대한 문제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방금 말씀하셨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제 공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이제 학습권에 대해서 청소년들 기본적인 권리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침해되는 경우도 좀 저희들이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나아가서는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부분들은 아이들의 심리적인 문제, 그러니까 스트레스나 우울증으로 인한 여러 가지 폐단, 맞아요. 나아가서는 성인지에 대한 어떠한 좀 그런 부족한 부분들, 또 나아가서는 SNS 활동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들이 이런 부분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청소년들 그냥 상품이나 이런 식의 그 관점에서 바라보는 기획사의 폐단은 분명히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에서 그러면 이런 문제도 좀 해결하고 또 체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문화 콘텐츠도 상당히 중요한 자본이잖아요. 이것들을 좀 제대로 만들기 위한 관심과 지원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 관점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백 교수님은? 네, 국악이나 클래식 음악, 미술, 무용 분야는 그런 예술 교육은 지금 중학교 과정부터 전문 양성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에서 전문 예술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커리큘럼을 만들고 교육을 하고 있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도 예비학교, 프리칼레지라고 하는 예비학교에서 대학 수준의 레슨하고 그런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도 각 분야에 맞는 커리큘럼을 잘 만들고 이렇게 양성이 된다면
학교가 분명히 운영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저희가 이런 부분에 청소년들이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대중문화 산업이라는 게 마치 가수나 뭐 연기자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보통 보면은 대중문화의 전체 생태계를 보면은 그런 창작과 관련된 인재도 있고, 그다음에 그 창작에 대해서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뭐 배급을 한다든가 투자를 한다든가 뭐 전송을 한다든가 이런 이제 EBS 같은 것도 방송과 관련된 부분도 이 대중문화 산업의 하나의 생태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이 일부분에 대한 어떤 대중문화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창의 인재 교육의 그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폭이 넓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 공기관뿐만 아니라 공교육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이제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이 이제 4차 산업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는 빅데이터나 뭐 인공지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래 혁신 인재가 필요하다는 게 가장 좀 저희가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콘텐츠진흥원에서도 이런 미래 혁신에 대한 인재 양성 교육을 좀 하고 있고요. 연습생이나 이제 청소년들에 대한 기본적인 대중문화 예술인에 대한 소양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법에 의해서 의무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기본 과정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나 다양한 교육을 저희 쪽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기술과 접목돼서 뭐 실감 콘텐츠나 빅데이터나 인공지능과 관련된 창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도 그런 그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관들이 따로 있어서요.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나 언제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다라면은 일반 뭐 학원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이런 창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도 지원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대중문화 관련해서 인재 양성 측면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 공교육의 역할을 일종의 그 대중문화 소양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한 부분에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학교 교육, 공교육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현장에 계신 두 분 선생님 계시니까 어떻게 학교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 대중문화는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실제 사회 환경이고 이 대중문화 환경 생태계 자체가 교육과정의 한 재료로서 계속 작동을 할 것이고 이것을 교육과정에 녹이지 않는다면 이제 죽어있는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중문화 교육을 활용해서 공교육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형태가 아무래도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취미나 아니면 관심사에 따라서 동아리를 운영하신다거나 아니면 수업에서 수업을 재구성해서 이제 적용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개인차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선택적으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상태죠. 대중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친구들도 앞으로 많이 양성이 되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미디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비하는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 현재 공교육의 역할은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일정 이상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기회 평등을 준다. 뭐 이런 목표로 지금 본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대중문화 인재 양성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교육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공교육에서는 대중문화를 이렇게 생산하는 생산자 역할보다는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체험해서 수준 높은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에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머님 이게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학교에서 배워야 될 것도 많은데 국어, 영어, 수학도 지금 진도 안 나가지고 좀 답답해 죽겠는데 이런 대중문화 교육을 이거를 굳이 해야 될까요? 저는 대중문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에는 대중문화가 하나의 그 예술 장르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게 좀 더 공교육에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면 아이들이 이제 막연히 뭐 이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동경보다는 이제 아이들이 직접 뭐 그런 대중교육, 문화 교육을 받으면서 자기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나 구체적인 미래에 대한 생각들을 이렇게 짜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학교가 근데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좀 해보니까 이제 대중문화 교육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이 정규 교과 내에 대중문화 교육을 포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하시거든요. 이게 정규 교과 내에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백 교수님? 그래서 지금 공교육에서 대중문화 교육을 아예 배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연극이나 음악, 미술, 무용 교육 과정에 대중문화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대중문화는 너무나 많고 다양하고 어느 특정 분야를 교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 과정에 창의적 체험 활동, 아이라든가 뭐 자유학기제 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양한 대중문화를 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지금 현실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예.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 과정에 들어와야 된다? 저는 과목으로 들어오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과목으로? 예. 또는 역량을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좀 구체적으로.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의 분야가 보통 흔히들 분석과 평가, 뭐 팩트 체크 부분만 이제 많이들 이제 소비자가 많다 보니까 강조를 하시는데, 사실 미디어 리터러시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많고 그 안에 접근해서 사람이 타인에게 공유하고 선별하고 생산한 다음에 다시 피드백을 받고 디지털 민주 시민화 되는 과정, 이 전체가 전부 다 미디어 리터러시인데 이 전반적인 걸 사실 놓칠 수가 없는 거죠, 현대사회에서. 그래서 이게 아예 과목화되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주장을 합니다. 하기는 그러네. 학생들이 지금 하루의 일과를 보면은 교과서를 들여다보는 시간보다는 어떤 영상을 보는 시간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몰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교육도 필요할 것 같은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초 기본 교육은 기존에 해왔던 그런 교과들 중심으로 하겠지만 이제 앞으로 뭐 고교 학점제도 도입이 되고 다양한 선택 과목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 역사 과목을 생각해 보면 학생들이 역사 교과서보다는 웹툰, 소설,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과연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예 교과서로 만들거나 교육 과정에 끌고 들어온 건 어떨까? 예를 들면 뭐 역사와 미디어 뭐 이런 과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러네요. 선택 과목으로 그런 과목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박준 선생님, 그 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그 소재로 해가지고 웹툰, 뭐 드라마 이런 거를 직접 아이들하고 만든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선생님 별거 다 하네요. 예, 어떻게 유명하세요. 기획하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일단 제가 2015년에 학교 웹드라마를 처음 만들었는데요. 첫 영상 만드는데 반년이 걸렸습니다. 일단 저작권 문제도 되게 심각했어요. 이제 음원이라든지 제가 영상 편집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음원을 심지어 지인에게 맡겨서 작곡을 했어요. 처음에 어떻게 구하는지도 몰라서.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제가 동료 선생님들하고 같이 취미생활로 유의로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건데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이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야? 영상을 하나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학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제가 기획하고 시나리오하고 조사하고 스토리보드를 그리고 그다음에 같이 협업을 하면서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촬영하고 편집하는 과정에 1년의 과정을 다 겪고 나니까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 같이 웹드라마를 만들면서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국어부터 해서 뭐 미술 그다음에 뭐 IT 역량부터 모든 게 좀 융합적으로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젝트 수업으로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취미로 시작했던 것이 아이들에게 전이 되고 한 5년쯤 지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사례 혹시 없어요? 있죠, 당연히. 있어요? 대호초등학교 학생들하고 웹드라마를 직접 만드신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취재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죠. 정적이 감도는 학교. 느낌 좋아. 화려하게 등장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고요한 복도를 런웨이처럼 걷는 이 남자. 홍콩 르누아르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지금. 그는 과연 무슨 일로 이곳에 온 걸까요? 조명 큐. 오늘은 쌍방향 수업을 하는 날이라 웹캠도 사고 듀얼 모니터도 사고 수직 삼각대, 실물 화상기, 액정 타블렛, 무선 이어폰도 사고 노트북 등을 사고 나니 내 통장은 텅장이 됐다.
화상으로 수업을? BJ처럼? 저 방송국 스튜디오 같다. 누가 사줘요, 저거? 학교에서? 학교 사줘요? 학교에서도 사주시고 개인 장비도 있고. 아이고 학생님들 오셨습니까? 아이고 선생님한테 하트 25개 꽉 채워지면 리액션 들어갈게요. 잠깐 물 마시고 예, 수업 시작할게요. 미치겠다. 라고 하기에는 나는 선생입니다. 수업 시작할게요. 네, 자 화면 공유할 테니까 보세요. 우리 국어 69쪽 보자. 9쪽. 선생님도 학생들도 처음 경험한 온라인 계약. 로그인 오류, 방번호 착각, 지각생 깨우기, 수업 중 숙면 등등. 온라인 수업 초기엔 사건 사고가 참 잦았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온라인 수업에 적응하게 됐죠. 선생님 지금 어떤 수업 중이신 거예요?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미디어 활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드라마 같이 만들어 보고 있어요. 4년 전에 만든 거네요. 나는 초등학교 교사다. 아이들을 잘 통솔한다. 5교시 미술 시간. 오늘은 경험한 것을 표현하는 시간이다. 경험 떠올리기. 자, 선생님 설명 다 알겠죠? 라고 말했고 라고 대답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럴 리가 믿기지가 않는다. 분명히 아이들은 나를 쳐다봤고 고개도 끄덕였고 이미 알겠다는 듯이 알려줬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도대체 어떻게? 그래도 참고 다시 말해주자. 험한 것을 그려보는 거야. 험한 것을 그려보는 거야. 험한 것을 그려보는 거야. 알겠지? 비장하고 비범했던 그 남자. 박준호 선생님은 이번엔 온라인 수업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을 소재로 웹드라마를 촬영하는 중입니다. 학생들이 집 밖으로 못 나가고 특별한 재미있거나 뭐 유의 요소가 없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도 웹드라마를 만들고 같이 기획하면서 그것만으로도 어떤 에너지가 생기고 우울감을 좀 더 떨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각 학생들도 촬영 준비로 바쁜데요. 학생들도 촬영을 준비하나요? 출연하니까? 오호. 드라마 찍는데 웬 시리얼이에요? 아, 저 소품 준비하는 거예요. 대본. 본격적인 촬영에 앞서 리허설이 시작됐습니다. 이야, 이거 대본이네, 진짜. 호호. 선생님, 저도 시리얼 먹고 있어요. 한 컷에 끝내는 이 친구. 대호초의 명배우 김하늘 학생입니다. 어떤 역할을 맡았을까요? 이예린이라고 줌으로 하는 학생인데 시리얼을 먹고 있어요. 한편 촬영 준비가 좀 더 버거운 친구도 있습니다. 아들이에요? 유리야, 그 집안에 있는 고양이들 막 찍고 다녀. 엄마, 고양이. 고양이? 오늘의 촬영엔 동물 배우도 등장하나 봅니다. 그런데 웹드라마 촬영에 고양이는 또 웬 말이죠? 고양이는 왜 필요한 거야? 웹드라마 찍을 때 장면이 있는데 그때 고양이가 필요했는데 나밖에 없어서. 네 역할이 뭔데? 나는 내 역할 최고양이야. 고양이 강아지도 우리 반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고양이 공격하듯이 그거 해야지. 얘 뭐하니? 하면서 가끔 온라인 수업 화면에 애완동물이 등장하는 학생들이 있다는데요. 학생들을 웃게 만든 크고 작은 온라인 수업의 에피소드들을 모아 한 편의 웹드라마가 탄생했습니다. 제 꿈이요 크리에이터인데 이렇게 친구들이랑 화면이라 만나서 다행이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떠들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즐거웠어요. 그 제작 과정을 지켜보면서 좀 더 그 수업에 대한 집중력도 생기고 그리고 적극성도 생겼던 것 같고 대중교육에 대한 교육을 구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아이들이 좀 더 바른 생각을 가지고 미래를 꿈꿀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규리야,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대사 하겠어요? 강아지, 고양이, 할머니까지 전학 온 온라인 클래스. 이 드라마의 마지막은 선생님의 독백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화상 수업. 나는 오늘 쌍방향 수업을 했다. 진짜로요? 눈물 없인 볼 수 없는 선생님의 고군분투와 전례 없는 학생들의 라인업으로 학교 생활에 활력을 가져다줄 신작 웹드라마. 지금까지 나는 오늘 쌍방향 수업을 했다였습니다.